별 세금 납부에 대한 비교인데요. 사업자 유형별.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 일반과세, 공동사업자, 요거를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부가가치세에 부담이 없다. 간이과세자는 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대신에 사업 초기에 환급이 불가능하다. 환급도 안 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 대부분의 최초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형태로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아무 노티스가 없고 스터디가 안 돼 있다고 하게 되면 매출이 작은데도 일반과세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돼서 세금에 대해서 걱정할 시기가 됐는데 그러면 바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공동사업자를 검토해 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사업자에 비해서 절세 효과가 있고요. 단독사업자에 비해서 이 장점은 단독사업자에 비해서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사업자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2명 이상,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혼자서 사업하는 거에 비해서 2명, 3명 이상의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소득세의 누진세를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낮은 과표를 1억을 받을 것을 2명에서 각각 5천씩 받아가게 되면 5천까지의 누진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단점이 있죠. 단점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 공동사업자가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를 무분별하게 쓰지는 않는지, 그리고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자기 멋대로 자금을 빼가지는 않았는지,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는 법원에서 등기로서 이 인격을 형성한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금 인출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높지만은 자금 인출이 쉽지 않다. 결국 법인,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신력은 높지만 그 법인 돈을 빼오게 되면은 소득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 중에서도 급여 상여를 가져오게 되면은 근로소득세, 배당을 가져오게 되면 배당소득세, 회사의 주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금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개인 사업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법인을 안 만들려고 하는 유인이 큽니다.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비교가 있는데요. 사업장 명의자, 단독사업자, 공동사업자. 단독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혼자서 갑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는 2명, 3명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되어 있고 지분율도 2분의 1, 3분의 1 할 수도 있지만 법인처럼 50%, 30%, 20% 이렇게 구조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귀속은 단독사업자는 모두 갑에게 단독으로 귀속이 되지만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출자 지분과 다르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갖고 그 비율만큼만 소득으로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분받은 소득으로 소득세를 정산하시는 것이고요. 자, 단독사업자의 장점은요. 혼자서 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손익분배에 대해서 분쟁, 누구와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비용 처리를 누가 사업용 카드를 썼니 말니 할 이유가 없죠. 혼자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것이고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공동사업자의 장점은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경영 리스크의 분산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표가 떨어지고요. 경영 리스크. A는 영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내부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너지를 통해서
돈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마케팅을 잘한다든지 영업을 잘한다든지 경험을 낼 수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만 낼 수도 있겠죠. 법인과 같은 공동사업자는 법인과 형태를 같이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개인 사업자의 신고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독 사업자의 단점은요. 세율이 높죠. 높은 누진세. 그리고 경영 리스크, 단독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너지가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다 내고 영업, 마케팅 모든 것들을 직접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의 단점도 있죠. 조금 여러 명이서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자. 인감증명서라든지 동업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손익 분배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누군가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를 각각 동업자가 한 개씩 갖고 있었는데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적게 쓰고 누구는 사업용으로만 썼는데 누구는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썼다 이거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의리, 4대 보험의 기존의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공동사업자가 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이 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자가 앞전에서 본 것처럼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고 명의가 개인이고 귀속도 모두 갑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단순하고 유지 비용도 법인처럼 복잡한 장부를 통장을 안 맞춰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부 비용도 덜 들어가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그 임원 변경, 주소 변경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경비들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 인출이 자유롭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설립 유지 비용이 적다는 것은 법인인 경우에는 아까 법인 등기부등본을 교체할 때마다 비용이 들지만 개인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자금 인출이 자유롭고 가지급금에 문제가 없다. 다 내 돈이다. 다만 다 내 돈이지만 다음 연도에 100% 세금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단점은 높은 누진세율. 지금은 과거 6에서 38%였던 소득 자체가 세율 자체가 지금은 40% 그리고 42% 그리고 2021년에는 45%의 구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일치가 될 수가 있고요.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하고요. 낮은 신용도, 높은 이자율 등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ABC가 있다고 하게 되면요, 명의자, 귀속자가 모두 ABC가 되고요. 낮은 누진세율,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가 됩니다. 그리고 200억 초과하게 되면은 22%가 될 것이고요. 그 이상도 있지만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20%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소유와 경영에 분리가 되어 있고 높은 신용도, 낮은 이자율, 이거는 회사마다 실적이 없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높은 이자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 퇴직금을 통한 소득 이전, 배당금, 퇴직금을 통한 소득 이전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유지 비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등기부등본을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갖고 설립 유지 비용, 통장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정료도 더 나갈 것이고요. 자금 인출 시 근로소득, 배당소득 발생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단점으로 적혀 있지만은 근로소득도 받고 배당소득도 받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지급금 문제인데요. 결국은 회사에 돈을 빼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신고만 적정히 제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가지급금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가지금 테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에 대해서 7월 25일, 7월부터 12월에 대해 갖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1분기 1월부터 3월, 2분기 4월부터 6월, 3분기 7월부터 9월, 4분기 10월부터 12월에 대해서 각 분기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의 확정입니다. 부가세를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적정성, 누락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출 내역을 조회하시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요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 모두 전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매출이 있다고 하면 면세 계산서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오픈마켓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발생이 잡힐 수가 있는데요. 결제 대행사의 결제 총액이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결제 대행사. 이게 배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수수료는 매입 세금 계산서로 공제가 되지만은 마일리지는 포함시키고 광고 선전비 처리. 그 다음에 할인 쿠폰은 제외가 된다. 결국은 이 매출 확정을 할 때 결제 대행사가 낀다고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별개, 매출은 매출대로 잡히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매입세금 계산서로 우리가 공제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되는 것 또한 고객이 돈을 내기는 했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포함시키게 되고 이 부분은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를 한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건별 매출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별이라는 것은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매출 누락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매출 누락으로 추정된 금액을 향후에 법인에서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통장 내역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그 출처를 반드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매입 비율을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한 매출 매입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매입이 50만 원이다. 이 패턴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이 됐다 이거죠. 하지만 소득세를 많이 내다 보니 이 매입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싶어서 세금 계산서를 살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비율이 60, 70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매입 비율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매출은 그대로인데 왜 매입이 올라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때 혹시라도 자료를 매입한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한 신경 자체를 쓰지 않도록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부가가치세 필수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실을 하게 되면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그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 중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분류하여 부가세를 공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중에서 직원이 있어서 밥을 사 먹었다 라고 하면 복리후생비 계정이 쓰여지고요. 혹시라도 직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접대비 계정을 쓰이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경우는 밥 먹은 것, 커피 먹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다 그러면 접대비 계정이기 때문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얼마 안 돼서 그 커피숍이 간이과세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내지도 않지만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그 간이과세 사업장에서 커피를 사 마신 사람은 신용카드 긁을 때 일반과세라고 하면 커피값 4,000원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자체를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부가세를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4,000원을 샀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한 사람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커피숍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죠. 영수증을 보시면 카드 영수증을 보게 되면은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요. 핸드폰을 켜시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고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이게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